아,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강영철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한 주제는 상속과 존속을 둘러싼 불교와 상쾌한 연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계가 매 순간 발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순간적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찰나멸의 이론은 불교의 모든 분파가 지지하는 견해도 아니고 그것을 옹호하는 문헌들에서조차 반드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인도 논쟁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찰나멸의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독자부, 중간파, 기르노준파, 특히 이제 니아야, 상키야, 베단타, 짤바파, 자이나 등 불교 내외부의 많은 학파의 연사들이 오랜 세월 찰나멸론을 논박하기 위해서 애썼고 설일체부, 경량부, 유가연파 그리고 이제 자립논증의 중화파에서는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적 장치를 보완하고 논증식의 형식을 재규정하는 과정에서도 찰나멸 논증이 쟁점이 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와 같이 찰나멸을 둘러싼 논쟁이 실제 문헌상의 비중에 비해 풍성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론의 비상식성이며 다른 하나는 논지 적용의 광범위함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소물과 발생이 반복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인간들이 심지어는 그 지지자들조차도 심정적으로 납득하고 실감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찰나멸론이 불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이론이기도 하죠. 이게 이 책상이 매 순간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비상식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나멸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이론이고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는 이론이라서 가령 찰나멸이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찰나멸이 증명된다면 영원함을 속성으로 가지는 주제신, 이슈아라는 원질, 프라크리티, 아트만, 브라만 같은 인도 정통 철학에서 상정하는 개념들의 존재가 깡그리 부정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는 당시 인도 풍토에서는 분명 그런 찰나멸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문헌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뚜라상그라에서 샨타라쿠 시다가 찰나멸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찰나멸론이 증명되기만 하면은 프라크리티 따위의 것들은 다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찰나멸 자체가 매 순간 발생했다가 소멸했다를 반복한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증명만 되기만 하면은 보통은 인도 철학의 논쟁사에서는 아트만이면 아트만에 관해서 따로 굉장히 길게 힘들어서 공을 들여서 막 논쟁을 하고 브라만이면 브라만에 대해서 또 따로 논쟁을 하고 또 이슈아라 자제신에 대해서 또 따로 이제 막 하나하나 힘들게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찰나멸론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입증되면은 뭐 나머지 것들은 아예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끝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불교 내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찰나멸 논쟁의 번외편에 해당되는데 인간과 사물의 항상성 유지를 설명하는 개념인 불교의 상속과 상쾌, 존속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존속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들리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왜 이제 우리 마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가 같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왜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변화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왜 책상은 계속 이 유지가 되는가를 설명할 때 찰나멸론을 전제로 해서 나온 그 설명을 하는 개념이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고 그 찰나멸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설명을 하는 게 상쾌한 존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타띠와 아바스타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발표자가 본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엇갈리는 존재, 유사한 결론임에도 상이한 도출 과정,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이 맞물려서 그 논쟁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평행선을 이루는 지점에서 안착합니다. 그 상키아 문헌인 유티리피카의 상키아까리카 10권에 대한 주석에서는 찰나멜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다룹니다. 그 세친의 부사론에서 제시했던 소멸을 통한 그 논증이 그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며 이에 대한 상키아의 입장에서의 반박과 그에 대한 불교 측의 재반박이 반복됩니다. 그런 반박과 재반박이 중반 이후에는 급변하여 불꽃 소리 인식의 찰나멜 여부라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논의가 압축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세친이 구축한 거대하고 연쇄적인 논쟁 구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상키아 측의 전체 입각점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양쪽 모두가 그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논리적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외편 스피노프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논쟁이 있는 부분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부딪혀가지고 이 서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부정할 건 부정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결론이 결국에는 이 불꽃이 찰나멜을 하는 거 아닌가 요거 하나 가지고 찰나멜이 완전히 부정되거나 아예 그냥 찰나멜이 인정이 되고 상키아 체계 전체가 붕괴되거나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 울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불교 입장에서 논의가 그렇게 위험부담이 수반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후술하겠지만 그 불교의 찰나멜 논쟁에서 반대자들에게 구사했던 주요한 논리들이 상키아의 이론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위바위보와 같은 상성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찰나멜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 측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논쟁들이 보통의 그냥 이게 상식적인 차원의 이제 개념을 가진 그 상식적인 전제를 인정하는 선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났는데 이상하게 상키아한테는 상키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상성상의 문제로 잘 안 맞는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사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상성이라는 것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유가요파에서의 그 유식무경의 논리들이 보면 마음과 이제 물질 양쪽을 다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외계 실존론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악의가 잘 들어맞는데 왜냐면은 외계 실존론자들은 마음, 물질 양쪽을 다 인정을 해야 돼서 분산되는 반면에 유가요파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논쟁을 할 수 있는 상성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유물론자들인 짜르바카들한테는 사실 유가요파의 논쟁들이 별로 이렇게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게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모든 게 다 물질이다라는 게 양쪽이 어떤 면에서 이제 거울을 이제 왼쪽 오른쪽 반대로 비춘 것처럼 논리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또 이 유가요파의 논리가 이제 짜르바카한테는 또 잘 안 들어맞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상성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겹치면서 이 찰나멜에 관해서는 사실 상키아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불교 입장에서 좀 어려워지는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다시 또 이제 읽겠습니다. 세친 이후에 유가요파의 찰나멜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소위 상속 전면 차별이라고 불리는 종국의 질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매 순간의 변화의 단절없는 연속을 통해서 마음의 흐름과 업의 과거의 발생을 설명합니다. 즉 업을 지은 후에도 찰나찰나의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여 매 순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끝에 그 과보를 짓는 그 힘이 무르익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상키아에서는 상속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존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중유가론의 입장에서는 상키아에서는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고 부단히 변화만 지속할 뿐입니다. 상속의 개념에 따르면 사물은 그 매 순간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존속이라는 단어는 그 자기 정수는 유지된 채로 매 순간 변화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한 찰나도 이제 멈추는 거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다른 점이 상키아에서는 한번 그 존재하고 있는 게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소멸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게 다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계속 존재하고 없는 거는 없는 대로 그냥 계속 이제 없는 게 되는데
상쾌에서는 매 순간 그냥 원래 있던 게 계속 변화만 반복한다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게 매 순간 소멸했다가 발생했다가를 반복한다는 정도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불교에서 그 상속과 존재에 관해서 처음 이제 꺼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등불 따위나 모든 다른 존재들은 찰나면이다. 왜 그런가? 상키야가 주장하는 존성에 합당한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물이 결국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로 이 사물은 발생하고 난 직후부터는 소멸의 장애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는 경우에만 소멸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장애물이 없다면 소멸은 없게 될 것이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불변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 위의 논의는 세치는 자발적 소멸론중, 즉 소멸의 무언인성에 대한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게 매 순간 왜 소멸하느냐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제 그 논박에 대해서 찰나별론자들의 특히 세치는 소멸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이라는 게 그 존재 자체의 본성이고 생겨나자마자 소멸되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소멸은 그 왜 소멸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찰나별론자의 입장에서 소멸이란 자발적인 것이고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찰나별이면서 소멸의 원인이 필요하다면 찰나마다 원인이 작용해야 한다는 난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사물이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상황이고 사물이 소멸하는 것이 어떤 특수한 사건처럼 인지됩니다. 그러나 소멸의 무원인성을 지지하는 찰나별론자의 입장에서는 사물이 계속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특수한 혹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의 문자는 소멸의 장애라는 가상의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매 찰나의 소멸이 당연한 일이므로 사물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 찰나의 소멸을 저지하는 어떤 요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순환 논리인데 그러니까 매 찰나에 그냥 그 사물이 소멸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왜 매 찰나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왜 매 찰나 지속하는지를 니네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주체를 바꿔버리는 이 논법을 펼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찰나별론을 전제로 해서 찰나별론을 증명하는 좀 순환론적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이제 불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위의 논지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이 불면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든 결국은 소멸하는 존재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멸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멸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그런 소멸의 장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가 있다가 없다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가 없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의 장애 요소는 존재가 발생하고 난 후부터는 계속 있거나 계속 없거나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소멸의 장애 요소가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사물은 불변이면서 불멸의 상태가 되므로 상쾌의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의 장애 요소는 사물이 발생한 직후부터는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논제는 발생하는 즉시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원히 소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구사론에서 세친의 주장했던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친은 비준론적의 방식을 통해서 소멸의 자발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물이 발생하는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간에도 또 그 다음 순간에도 소멸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뭐든지 이제 모든 물건이나 마음이나 다 소멸한다는 게 다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전제인데 그 인정하는 전제에서 소멸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쳤을 때 발생하는 즉시 소멸을 안 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 찰나에도 소멸을 안 할 거고 그 다음 찰나에도 소멸을 안 할 거고 그 다음 찰나에도 계속 소멸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은 아마 영원히 지속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 논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 앞에 그 얘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에 대한 상쾌의 답변을 보시면 10페이지에 인용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쾌의 답변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물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잠세력의 힘, 상스카라 바샤라고
잠세력의 힘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편 그것은 불멸이지만 잠세력이 소모될 때 지속 상태가 몰락한다. 따라서 전전 모든 것들은 일정 시간 동안만 존속한다. 그리고 불변의 상태라는 과실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상키아는 사물을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굳이 소멸의 전해 요소의 지속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원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 사물이 그 형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데 대해서 불교는 상속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물은 매 순간 발생하고 소멸하지만 상속하면서 미세한 변화, 이 파리나마라는 의미도 이제 그 상키아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는 용어이긴 한데 불교에서 이제 파리나마는 매 찰나찰나가 이제 다른 모습이 소멸하고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매 찰나찰나를 설명할 때 이제 파리나마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전변이라고 해서 산타티 파리나마로 그런 매 찰나찰나의 변화가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즉 유사한 모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인간은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똑같은 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 찰나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 매 찰나 미세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는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속 정체성을 부여를 하면서 이게 똑같은 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의 인간의 이제 착각이라는 게 찰나론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반면 위에 나타난 상태의 입장에서는 사물의 형태가 지속하는 것은 잠세력의 힘이 유지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상키아는 다음같이 상속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전제가 아예 다른 거죠. 이제 그 상키아에서는 왜 이게 유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그 유지하게 만드는 잠세력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될 때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 잠세력의 힘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소모가 돼버리면은 다시 이제 그 소멸을 하게 된다라는 게 상키아에서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소멸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상키아의 설명에 따르면서 세 가지 분화가 평형을 이루면서 프라크리트로 다시 녹아들어가는 상태로 변하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이 그냥 있던 게 계속 그 잠세력의 힘에 의해서 뭔가 눈에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잡혔다가 또 이제 폴더를 열면은 보였다가 폴더를 닫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상태처럼 실제로 이제 펼쳐졌다가 닫혀졌다가 이제 전개됐다가 다시 기멸했다가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제 상키아가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11페이지에 인용문을 읽어보면은 또한 그 외에도 상속이 소멸한다는 과실에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절멸해야 할 존재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도 최후의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에 절멸해야 할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도 바로 이와 같이 절멸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따라서 번개의 성광처럼 한순간만 보이고 나서 사라지는 상계가 없게 될 때 윤회가 근절된다는 과실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절멸해야 할 존재가 바로 그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에라는 게 이 논쟁이 한참 있기 전에 이제 밑에 인용하는 형식으로 찰나면류자들이 먼저 사용했던 논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유가파의 여러 문헌에서 똑같은 초기 유가파의 여러 문헌에서 논쟁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찰나면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최후의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든 것들이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찰나면이 증명이 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봐도 다 결국에는 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데 그 최후에 없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찰나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논쟁을 펼치는데 여기서 이제 파고드는 게 이제 윤회라는 거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게 이 보통의 경우는 사실 찰나면의 입장에서 윤회를 설명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찰나면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윤회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설멸체 유부 내부에서 또 이제 그럼 윤회가 중단되지 않느냐 니네 얘기대로 하면은 과부를 그 앞뒤 계속 소멸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업을 지었던 놈은 따로 있고 그 과부를 받는 놈은 따로 있는다는 거냐 이런 반박들이
뭐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그 판차시카라고 이제 상키아 옛날 고대 논사의 그 건막 중에서도 이제 있기도 하고 윤회로서 이제 상키아 저기 찰나멜론을 비판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았는데 근데 찰나멜론의 내부에서는 사실 윤회를 찰나멜론은 소위 말하는 이제 상속을 통해서 윤회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감각이 찰나멜론제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제 유강파에서 초기에 썼던 그 논중에 최후에는 파괴가 관찰되기 때문이라는 요거를 이제 윤회하고 엮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지 않느냐라고 그냥 소멸하는 게 그냥 모든 것들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편한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지각에 의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사라지는 게 관찰되지 않느냐 직접 지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 그 말은 직접 지각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진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보통 윤회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책상이 다 부서지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그냥 이 관찰을 기준으로 치자면은 사람도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윤회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겠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불교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게 요 이제 찰나멜론을 얘기할 때 이 논지나 이 논쟁의 흐름은 따로 있는데 양쪽 다 인정하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흘러들어온 윤회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기 얘기가 이제 꼬이면서 이제 그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페이지에 이제 상속을 읽는 과정에서 기존에서 불교도가 대답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에 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만 그 설명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생한 존재가 이후에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전찰나의 소멸이 그 뒤찰나, 앞찰나의 소멸이 뒤찰나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그 불교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발생도 그 후의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에 대해서 발생이라는 그 상반하는 다른 상태와의 연결을 통해 상반하는 다른 상태와 연결이라는 게 그 이전 찰나의 소멸과 그 다음 찰나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되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와 같이 양쪽으로 발생하는 것에 소멸이 있다. 이게 설명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뭐 이거에 대한 앞에 이제 상태의 논박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속의 입장을 다시 재천명하는 그런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논의는 그 소멸이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소멸이라는 게 불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얘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14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소멸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소멸하는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 소멸을 무엇이 저지하겠는가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복잡한 논의를 하나로 압축해서 그냥 그 마지막 결론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소멸이라는 게 소멸하는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찰나멜론을 반박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은 못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책상이 이제 소멸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끼로 내를 찢거나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요거를 요 밑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구사하면서 세친이 이걸 반박하는 논리로서 보통은 이제 그냥 소멸의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게 인도의 그냥 상식, 세간의 상식에서 인정되는 게 불꽃이나 소리 같은 소멸의 원인이 없이 그냥 바로 사라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미 이제 전제가 돼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꽃이 그 등불이 있으면 손으로 잡으면은 그냥 꺼지기도 하고 종소리가 나는 거를 종을 또 손으로 잡으면은 또 종소리가 멈추기도 하는 걸 보면은 소멸의 원인이 있냐 없냐라는 건 지각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리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소멸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게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상키아가 반박을 합니다.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최선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누가 소멸의 원인이 없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두었다. 존재하는 것들은 잠세력의 힘을 통해 지속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아와 관련된 것 등의 상반하는 다른 실체와의 결합에 의해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상반하는 다른 상태와 연결되면서 소멸에 이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비꼬아서 상반하는 다른 실체와의 결합에 의해서 몰락한다. 이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상반하는 다른 실체라는 게 그냥 다 소멸이 돼서 그 프라크리티로 다시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상반하는 다른 실체와 이제 결합한다. 10분 남았습니다. 예.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16페이지 아래쪽에 인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키아가 그 소멸과 발생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그 상키아에서는 소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현현의 음모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산코 존재의 절멸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비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절멸이란 현현이 음모라는 것이다. 더구나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것인가?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소멸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찰나멸이라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하고 그러면은 사물이 이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들은 그 상키아들은 소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했을 때 결국은 발생하는 거는 결국 아까 얘기한 잠세력의 힘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현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프라크리티로 사라지게 되는 상태를 이제 음몰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한다라고 그 찰나멸론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 세계관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 논쟁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불교들은 차이의 지각을 통해서 찰나멸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이런 주장은 이제 초기 유관파의 변화에 근거한 찰나멸의 논증의 한 유형입니다. 또한 위의 구절은 일기리피카에서 인용되는 변화에 근거한 찰나멸 논증의 유일한 사례이며 이 유관파의 어떤 문헌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되고 논지가 분명한 형태는 휴라박과 금에서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논증입니다. 그 찰나에 발생하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이 주권지어진 것들에는 앞과 뒤 사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한 존재 방식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는 변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건지어진 것은 반드시 찰나면이다. 이제 저도 이제 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변화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 순간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찰나에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 찰나에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변화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초기 유관파의 가장 오래된 논증 방식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제 그 불교 논리학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 그 논증이면서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논증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런 논증 방식이 왜 이제 상키아에서는 안 맞은 상키아에서도 역시 이제 매 순간 변화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찰나멸을 반박하는 독자부나 뭐 니아야나 말제시카나 뭐 정량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동일한 것이 계속 지속되다가 아무런 외부적으로 이걸 괴롭히는 것만 없으면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누가 이제 망치로 이걸 깨면은 그 원인에 의해서 그냥 파괴되는 게 이게 그 지속과 변화로 설명을 하는데 그 상키아 입장에서는 매 순간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매 찰나찰나 이 삼질의 그 계열 형태가 좀 삼스타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계열의 형태가 바뀌면서 계속 매 순간 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그 찰나멸론을 반대하는 독자본은 정량부에서는 잘 들어봤던 요 이제 논지가 상키아에서는 이제 악기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찰나멜론의 입장에서는 소멸을 순간적 소멸과 영원한 소멸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후자를 근거로 전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순간적 소멸이라는 게 매 순간 찰나멜하는 게 순간적 소멸이고 영원한 소멸이라는 게 이게 파괴됐을 때 영원히 더 이상 이게 보이지 않는 거를 영원한 소멸이라고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소멸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키의 입장에서 소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소멸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이제 불교에서 영원한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명되었던 게 그냥 음몰되는 거다. 허락그리스로 녹아 들어가는 거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잠시 소개했던 이제 불꽃 소리 인식의 순간성을 예정으로 하는 소멸을 통한 추론의 가장 전형적인 찾아볼 논증 이게 이제 세친이 쓰고 이제 다른 학계들도 차용을 했던 논증인데 그 논증조차 상키아가 그 불꽃 소리 인식이 순간적이라는 당시 인도 세간의 공통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YD에서는 다른 방식의 논리 구조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불꽃 소리 인식이라는 게 그냥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뭐 와이시시카부터 모든 학파들이 원래 상키아를 제외하고 다들 인정을 하는 건데 불꽃이나 소리는 매 순간 찰나를 한다는 소리 인정을 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 다른 학파들의 논제는 그걸 전제로 해서 설명할 때 바이시시카는 원인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뒷찰나의 소리가 앞찰나의 소리를 소멸시키는 게 그 소리의 소멸의 원인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이게 논지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안 들어맞아서 사실 다른 방식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20페이지에 결론부에 마지막 이제 불교는 삼을 지속하는 원인을 상속, 즉 예순간 앞찰나의 소멸을 원인으로 뒷찰나가 발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찾았으며 상키아는 그것을 잠재력의 유지로 보았습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사물의 초월이란 그 찰나 생멸하는 상속의 중단이고 그 상키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잠재력의 소진으로 원질에 녹아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매 순간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반복하는 것, 즉 소멸 자체가 존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였고 상키아는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으면 매 순간 변화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원질로 우물하는 것이 창조의 이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양쪽 모두 현상은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의 것을 이론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과 종속을 둘러싼 논쟁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잘 맞추셔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순간적으로 전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건데 왜 늘 켜져 있는 상태만 보이고 꺼져 있는 상태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강현철 박사님 그 찰나멜에 대한 불교와 샹키아 학파의 그 대론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논평 우리 강현철 박사의 순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 소속된 안부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표문을 받아보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좀 더 늦게 받을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고 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아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써주셔가지고 네, 일찍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평문도 받자마자 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자료집에 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논평이 사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 인용문도 좀 점검을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드렸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 발표문을 쭉 읽어보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약간 읽어보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또 이렇게 생명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얻게 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산소를 누가 본 적은 누구를 이렇게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걸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기관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인식으로서 어떤 찰나별의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또 그것을 긍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산소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TV 같은 것들을 우리 보고 하면 사실 그런 동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뭐 30개나 60개까지 요즘 뭐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이제 장면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연속되는 동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거 이제 찰나별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논쟁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쟁이라는 게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걸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만들어진 논쟁이다 보니까 항상 이 뭔가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좀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약간 소외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발표문을 읽어보고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파 간의 논쟁에 대하여 다른 논문의 경우 대다수의 논자들이 논쟁의 논지를 설명하는데 노력의 대부분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각 학파 중심 사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에 대해 숙지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논자들은 논지의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세심하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모든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논지의 분석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논자가 어떤 학파에게 손을 들어줬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논쟁이 특정 학파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당 학파에 대한 기술이 유리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자의 판정을 기대하는 독자들은 주고받은 논쟁의 복잡한 논지를 애써 이해하려 하며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근데 이런 기대가 과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쟁은 서로의 약점만을 드러내면서 자파의 중심사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는 평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상속과 존속이라는 비슷하지만 상관된 개념에 대해 벌어진 불교와 상키아의 논쟁 역시 이러한 전형적인 미술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한수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내 상대방의 현재 다시금 가로막히며 결판나지 않는 장기와 같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양쪽이 장군과 원군을 반복해서 외치기만 할 뿐 보는 구경꾼은 기미색이 마련입니다. 물론 논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독자들은 가려를 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논쟁 분석 가운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논쟁의 의도를 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논자는 불교의 소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였는데요. 하나는 찰나의 소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소멸 또는 절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은 좀 같다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1일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논자는 상속의 최후의 파괴, 즉 인간의 죽음이 절멸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인간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여 그러한 점을 상키아가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불교측을 비판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무아를 주장하면서 수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불교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찰 결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불교 측 윤회 논리에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면
이는 상ඛ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논자의 상ඛ야의 존속은 원인이 원질로부터 전개되었다가 다시 귀멸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사물의 소멸이란 하면서 잠재력의 소진으로 원질에 녹아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ඛ야의 사물은 삼질로 구성된 것이고 사물이라는 현상은 삼질 균형인 원질에서 그 균형이 깨어지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사물은 소멸한다기보다는 사물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않은가. 네, 근데 이 표현상에서 이렇게 원질로 녹아 들어간다. 물론 환몰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의 좀 뉘앙스가 생기는 것도 있고 네, 이런 점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번째는 논자는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관찰되지만 소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이 지각되고 원인은 지각되지 않는다면 사물을 자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소리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손이 종을 친다는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였고 본래 존재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손이 종을 친다는 원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다른 원인을 통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네, 뭐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읽다가 이 생애차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을 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뭐 다 이렇게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문자가 생각했을 때 한두 가지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하는 녹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사실 이 모든 질문이 다 세세하게 대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1, 2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룡석에서도 질문을 한두 가지 받았는데 질문이 간혹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들으시는 과정 속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미리 좀 적으셔서 읽으시면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한두 정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각 문제에 짤막하게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두 가지 그냥 찰나의 소멸, 영원한 소멸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실제로 뭐 같은 게 맞습니다. 계속 소멸을 하기는 하는데 그 보통 세간에서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의 소멸과 이제 그건 이제 논의의 전제가 되겠죠. 다들 없어진다고 인정을 하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의 편인상 절멸이라는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매 찰나에 결국은 매 찰나 소멸하다가 찰나 소멸하는 것도 없어지는 게 사실은 절멸인데 이것들을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실제로 논쟁을 할 때는 두 가지가 구분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의 최후의 파괴가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파괴가 관찰된다고 얘기했을 때 논리적인 문제를 겪는 부분이 윤회하고 관련돼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 보면 육기립학의 개론자가 육아 형파라는 건 분명한데 세칭 이전이거나 초기에 이제 세칭 초기의 내용 추측되는 내용들 실제로 초기 육양파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친의 구사론에서의 논리를 보면은 그래서 파괴의 관찰이라는 장면이 삭제되고 그냥 파괴라는 최후의 소멸이라는 것만 없어지게 되는 게 이제 아마 이런 논리적인 문제를 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원질에 녹아 들어간다는 건 그냥 원어상의 상쾌한 원래 표현입니다. 프라프리티 라야라고 하는 그 라야가 그 어근이 그냥 리이지 않습니까? 장리가 돼서 그냥 녹는다는 의미니까 그냥 그 프라프리티 라야 이 자체가 이제 상쾌에서 쓰는 표현이 그냥 원질로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 리 라야띠 요 동사에서 이제 파생을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현대어에서는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이 말 자체는 원래 이 상쾌에서 이제 원질로 녹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식적 인조 상식에서 소리라는 게 순간 이제 체감을 하고
그 원인이 없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이거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 원래 이제 모든 논리라는 게 서로 간의 상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인도의 상식에서는 사실은 그냥 소리라는 게 그냥 원인 없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보통 상태. 반대로 이제 물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병도 그냥 없다가 만든 거지만은 물병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만들어졌다가 자기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한번 내뱉으면 이제 그냥 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만 뭔가를 깨야 이제 원인이 있어야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옛날에 인도의 그냥 세간적인 상식이고 그 상식에서 출발을 해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서 조금 이 아기가 안 맞아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엄청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결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중석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두 개, 한 1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문우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식인데요.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에서 두 가지를 할 텐데, 몇 페이지? 1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산테에서는 가브리엘 베스트에서는 잠스력의 힘이 유지되는 원인이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쌍스카라는 3세로 했고 11페이지 세 번째 주장 모든 행은 찰나면서 모든 행을 쌍스카라고 합니다. 쌍스카라가 하나는 소멸되는 거 하나는 소멸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거를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예. 또 예. 결론에 보면 20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붉은 사암을 지속하는 원리를 상속 즉 매 순간 찰나의 앞찰나의 소멸을 원인으로 뒤찰나가 발생하는 것을 반복하는 자성 상향 그것의 잠재력으로 잠재력 유지를 받는 겁니다. 이 잠재력하고 잠수하고 같은 말이 아닌지 예. 같아요. 예, 뭐 이게 제가 이제 이 사실 이제 급하게 치다 보니까 그 번역을 통일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뭐 잠재력, 잠세력 뭐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앞쪽에서 잠세력이라고 쓰고 뒤에서 잠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그냥 오타고요. 그리고 상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케하고 불교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유되는 면들이 있고 공유가 안 되는 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재력, 잠세력을 의미할 때 상스카라는 뭐 상스카라는 비자하고 사실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일 때는 불교에서는 공유되는 개념이 불교는 이 잠수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잠수력 힘이 현실이 예. 그런 면에서는 공유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상스카라라고 의미를 썼을 때는 보통 이제 행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스크리타랑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 유의법이라고 조건지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그 뒤에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이제 유교학파 문헌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스크리타, 상스카라 이거를 이제 혼용돼서 같은 용어인 것처럼 계속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이제 상스카라는 이 구사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 유의법, 무의법 할 때의 그 유의법, 상스크리타와 거의 이제 동일한 용어. 여기서는 이제 사실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기게 하는 잠재력, 뭐 동자, 비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이 과보를 낳는 어떤 잠재력의 의미에서는 뭐 불교에서는 똑같이 이걸 상스카라라고 표현하고 여기 상케아에서도 상케아보다는 요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를 하는데 이 의미로 쓰인 거고 말씀드린 뒤에 이제 모든 행 찰나멸다라고 해서 상스카라는 사실상 이제 유의법, 상스크리타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주 그 작은 단어까지 디테일하게 그 실수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본인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질문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동국대학교 산업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상호입니다.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데서 흡사,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멸 또는 여기 상케에서 이야기하는 존속된다 이런 것에 강조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현대 물리학의 그러한 그 흐름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대 물리학의 흐름이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나왔던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요 문제랑 사실은 이 논리적인 구조가 좀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발상적으로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도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말은 현대 물리학이라고 그러면서 20세기 초반에 나온 물리학들이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나온 그냥 학설들을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저는 그 굉장히 의아하게 느낀 게 현대 물리학에서 이 물질을 설명할 때 여기서는 이제 찰나메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원질 저변에 그냥 편재하는 원질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반대로 찰나메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원질을 인정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순간 생겼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부분은 이제 저는 사실은 꽤 많은 그 양자 전기역학 쪽에서 이제 얘기들이 꽤 있는데 소위 말해서 찰나메어과 비슷한 종류의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은 이제 꼬라크리트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장, 보통 이제 뭐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해서 0점장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절대 0도에서도 계속 이렇게 유동하는 에너지의 바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이 개념들은 오히려 이제 꼬라크리트의 개념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웃긴 게 찰나메어를 인정하면서도 꼬라크리트를 인정하는 요 이제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형태로 좀 흥미로운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해설은 다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는 사실 뭐 저희 정승석 우리 학 회장님께서 가장 뭐 최고의 권위자신 것 같은데 학장님 한 말씀 예, 그러면 또 시간이 약간 남은 만큼 한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 우리 강윤철 박사님과 원평의 우리 안필수 박사님 대단히 고생하셨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